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조 장관 그만두지 않으면 문정부도 같이 몰락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현직 대학 교수 3천여 명 시국 선언을 사설로 내보냈습니다. 중앙일보는 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독주와 독선 벗어나란 경고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국 사태 들불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민의 무시에 마냥 밀어붙이는 건 독선이다. 불통지적 전 정권 그러다 몰락했다 라면서 공격하고 있네요. 매일경제신문은 조국 사태 교수 시국선언 대학생 촛불 집회에 실린 민심. 문화일보는 반정의 반윤리 조국 해임은 대한민국 지성의 요구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사들이 피의자 장관 훈시 들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조국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던 시절 정보의 소통이 부족하던 독재 정권 시절의 대학 교수 선언과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정권은 특정 집단이나 반대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의 분포와 반대 세력의 분포를 판단해서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보다는 진영 논리에 서로 기반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리도덕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죠. 털면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왜 나만 문제 삼는가? 당신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식의 지금 이전투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타기를 시도하죠. 차선이 아니라 차악에도 불가피하다 라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 총선 그 다음 대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야당의 공격이나 대학 교수 선언 이것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국 장관과 현 정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성공한 쿠데타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죠.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를 통해 지지 세력 결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야당 역시 삭발을 하는 등 반대로 지지 세력을 직결시키는 그런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객관적 기준과 잣대는 없는 것이죠. 서로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치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배경이 궁금한 요 며칠 사이 정부 발표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화성 연쇄 살인범 사건, 전월세 기간 연장 안, 재산 비례 벌금제, 65세 정년 연장 등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경이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오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책 발표가 조국 국면과 겹친 것인지 아니면 조국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 것인지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업무를 기초로 기획되는 상품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은 당정 협의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야당과의 정치적 협상도 거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그토록 아니라더니 대북 감시 능력 급감 사실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9.19 남북군사 합의로 확대된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최전방 군단에 배치된 우리 무인기의 대북 표적 식별 능력이 44% 떨어졌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전방의 비행금지 구역 안에서 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북쪽에 대한 식별 영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북군사합의는 서로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 비행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띄워서 북쪽을 관측하는 경우와 비행기를 띄우지 않았을 때 관측하는 경우가 당연히 그 식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합의 아닌가. 그 합의 자체가 남북한이 유인기든 무인기든 비행금지 구역에는 띄우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북이 똑같은 조건 아닐까요? 그러면은 서로 어느 일방이 군사합의를 깨지 않는다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 자체가 잘못됐으니 폐기하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남북이 공이 같은 조건일 테고, 만약에 우리는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데 북한이 이 합의를 파기하고 몰래 유인기든 무인기든 비행기를 띄워서 남쪽을 더 우리보다 더 관찰한다면 이건 합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규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부의 장밋빛 핀테크 정책 발표장에서 나온 기업인의 절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내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 창업자가 금융당국, 여기서는 금융감독을 말하는데요, 사업 걸림돌로 지목하며 추진하던 신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는 명분과 딴판인 규제투성이 법안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는 버려진 자식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당연히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또 집행하기도 합니다.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고 금융 등 정책 지원을 하고 노조에 대응하죠. 노조가 너무 세게 나오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노조 활동을 막기도 합니다. 대여권 변화에 따른 보호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겠지만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규제와 통제도 동시에 진행시키는 것이죠. 정부가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인 것인가 묻고 싶어요. 국가가 기업에 대한 전혀 통제를 하지 않는 자유시장 경제, 그것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굉장히 무정부적인 그런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소시효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33년 만에 드러난 화성 용의자 진실의 법정인 공소시효 없다. 멸견신문은 33년 만에 잡은 화성 연쇄 살인범 완전 범죄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란 없는 것이죠. 법으로 기간을 정했을 뿐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현재 공소시효는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완전 범죄는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밝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인이 다 밝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행방불명자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이걸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이 수십만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통제한다든가 범인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공소시효가 없어져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낸다든가 하는 데는 어차피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한 명의 도둑을 10명이 지켜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법으로만 해결하거나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내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윤리도덕이 필요하고 또 그 윤리도덕은 그냥 윤리도덕 기준을 세운다고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그 전제는 평등에 기초한 적절한 물질적 향유, 그런 것이죠. 가진 자들은 정말 소수의 가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점하고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라면 이 범죄를
범죄가 증가하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나 범죄 예방을 통해서나 이런 방식으로만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감 정인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국감에 기업인 무더기 정인 신청하고 뒷거래하는 짓 그만둬라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뒷거래를 한다면 정치권이 정인을 신청하고 또 그 신청을 빼주면서 다른 거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범죄이죠. 그렇다고 기업인들을 국감 정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뒷거래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인들을 국감 정인 부르면 안 된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이 재벌 대기업들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제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 정인으로 채택되는 경우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업 관련 상경기신문은 국민 생명과 안전 볼모로 파업 천국 완성하겠다는 민노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하공공운수 노조가 필수 유지 업무 제도를 전면 개정해 달라며 국회 입법 청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네요. 공공부문 파업 시 필수 유지 업무를 유지한다면 파업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파업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필수 유지 업무 파업 금지 조항은 당연히 폐기돼야 하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파업을 하면서도 병원의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결정적으로 공익성에 근거해서 핵심 부서 등에 대한 고려는 노조 스스로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재보다는 전 국민적 비판이나 이런 제재가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설처럼 노동자들이 파업을 청구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자 활동하는 것은 아니죠. 파업은 마지막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기재에는 노동자들이 파업하지 않는다면 자본 천국이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파업 천국이란 말은 파업을 하면, 노동자가 파업하면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하면 기업은 지옥이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노동자가 전혀 파업할 수 없고 파업하지 않는다면 자본가가 천국이 된다,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도 없는 완전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아예 노조도 없어서 파업도 할 수 없는 그런 공장을 자본가들은 꿈의 공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노사간 쟁점이 벌어지면 입장 차이가 뭔지, 그 이유가 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우선해야 할 것이 언론인데, 무조건 왜 파업하는지 원인은 말하지 않고 그 파업 자체를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방식의 사설들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용 관련 상경신문은 청년 일자리 안 뺏고 정년도 연장하는 방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용유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노인 일자리가 꼭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유연화한다고 청년 일자리가 유연하게 생기는 것도 아니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 노동시간 단축, 휴가나 휴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택정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주택시장을 아마추어 설계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토부 빼놓고 사법개혁회의에서 나온 전월세 대책, 임대료 폭등, 재산권 침해 등 심각한 후유증 우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든 전월세 기간 연장이든 이는 주택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투기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줄이려는 임시 방편이죠. 주택정책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주택은 사람이 사는 정주 공간입니다. 투기적 상품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놓고서는 주택정책을 올바로 펼 수 없습니다. 땜빵식 부동산 정책에 급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개념을 확실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원칙, 그리고 국가는 주택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 건설에 매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미국 연준 2달 만에 금리 인하, 우리도 유연한 통화정책을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과 재산과 소득 불평등을 막는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유연한 통화정책이라는 이유로 통화를 남발하거나 금리 인하를 통해 통화량을 증발시킨다면 중앙은행의 역할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 국민의 고통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공공성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난방공사 민영화 조항 제거, 입법 로비 적극 수사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법여권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한국 지역 난방공사 노동조합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대가를 주는 입법 로비를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세액공제 정치후원금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세액공제조차 할 수 없는 국민들은 정부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책 요구를 전달할 수단을 차별받거나 제약당합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야 이게 가능한데 실업자라든가 전업주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연말에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으로 정치 로비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세액공제로 이걸 더 돌려주는 이 부분은 위헌적인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별개로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민영화 대상에 당연히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갖는 이런 공기업 사업장에 민간 자본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노조나 직원들이 로비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회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은 확실히 국공유화 조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